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김정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식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의 원동력이나 간절함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주식 시장에서 개미들이 슈퍼개미나 아니면 기관, 외국인, 연기금들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마인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게 포커판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시장은 합법적인 도박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베팅을 할 수 있고 또 원하는 만큼 그 돈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도박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는 5개의 주체들이 있어요. 개미, 그리고 외국인, 기관, 연기금, 슈퍼개미, 큰 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주린이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의 종목은 수없이 많고 좋은 종목은 널려 있는데 그 종목들에 다 베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금력이나 정보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섹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산업 분야 아니면 자기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이런 큰 손들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주린이 때 좌충우돌 주식 투자를 했었었는데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큰 손들이나 그 정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종목이 웅진코웨이가 된 거였어요. 웅진코웨이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웅진출판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그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제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에 처음에 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1년 만에 시장에서 4배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게 저의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모든 종목을 다 파악하고 시장에서 모든 종목을 다 세력들한테 이기려고 한다면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필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주위에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아니면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기업 먼저 살펴라. 그리고 두 번째, 삥바리를 해라. 삥바리란 뭐냐면 최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최소 베팅을 통해서 시장의 위기를 벗어나고 기회가 올 때까지 자금의 여력을 두는 겁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지르는, 기회를 기다리는 개인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나 무수히 많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아껴 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관, 외국인, 연기금 모두 자신의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을 끌어다 쓰는 거죠. 연기금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그것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들은 회사원들이라 손해만 안 보면 됩니다. 물론 이익이 나면 인센티브를 받아가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것과 남의 돈을 운용하는 것은 심리적인 면이나 수익을 내는 면에서 절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른 투자가 되는 겁니다. 피 같은 여러분들의 돈이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아님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부의 기회가 올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그 전까지는 삥바리만 하는 전략, 이런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포커판에서 쫀칭, 그리고 코쟁이, 회사원,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타짜 5명이 포커를 치고 있는데요. 다들 혈안이 되어 있어요. 돈을 벌려고. 근데 거기서 가장 루저는 누구냐면 쫀칭들이에요. 쫀칭들의 돈을 따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금의 여력이 없는 주머니에 몇백만 원 들고 들어와서 그 게임에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은 처음에 돈을 딸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 번의 운이라는 거죠. 한 번의 운을 통해서 돈을 땄다고 치면 돈을 더 많이 가져오고 처음에는 몇백만 원 들고 오다가 몇천만 원 들고 오게 되고 몇 억을 들고 시장에 진입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레이스를 하다 보면 무리하게 베팅을 하고 자금이 떨어진
개미들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면 표정이 읽히게 돼요.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자금의 여력이 필요하고 시장의 심리에서 지지 않는 강철 멘탈이 필요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회가 오기 전까지 삥바리를 하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물론 큰 손들은 그 시장의 판을 초기에 좋은 패가 나왔을 때 시장의 판을 키우죠. 시장의 판을 키워서 원페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페어가 나오고 풀하우스까지 가는 그런 판을 키워서 먹는 전략을 가져가게 되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게임을 주도하게 돼요. 돈이 많으니까 매 게임을 판을 키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 판에 다 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필패죠. 왜냐하면 통계적으로나 확률적으로 그 게임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돈을 아껴가면서 삥바리 전략을 사용하고 기회가 왔을 때 베팅하는 전략,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본 포커의 전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예전에 마카오를 갔을 때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부잣집 친구들 그리고 스탠포드 동창들이랑 같이 마카오를 갔었는데요. 당연히 저는 도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확률이 높은 게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거는 전략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저는 고스톱도 안 치고 포커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들과 같이 마카오를 가서 포커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포커 게임을 하러 갔더니 그냥 넓은 일반인들이 가는 그런 방에서 치는 줄 알았더니 VIP들만 가는 방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환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전을 했죠. 근데 제 주머니에는 400달러가 있었습니다. 400 홍콩 달러, 마카오 달러인가? 그래서 돈을 바꿨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뭐지 이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최소 베팅이 칩 하나가 400불. 저는 칩 하나밖에 바꿀 수 없는 돈을 가져갔던 거예요. 경험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칩을 하나를 바꾸는 건 금지되어 있어. 기본이 10개입니다. 그러면 4,000달러, 홍콩 달러겠죠. 그래서 저는 그 VIP 방을 못 들어가고 혼자 남아서 일반인들 하는 방에 들어가서 바카라를 하게 됩니다. 바카라를 할 때마다 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최소 베팅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 베팅이 있는 그 포커 다이들이 모여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스탠딩 베팅을 합니다. 최소 베팅이 뭐 10불에서 한 20불 정도 되니까요. 바카라는 뭐냐면 홀짝 게임이에요. 홀에 걸 건가 짝에 걸 것인가.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죠. 뱅커와 플레이어. 그래서 뱅커를 걸 것인지 플레이어에 베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요. 10불 정도니까 그냥 재미로 즐기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따고 싶었어요. 그래서 확률을 계산합니다. 한 번 이길 확률 2분의 1. 두 번째 이길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연속으로. 3번 연속으로 이길 확률은 8분의 1로 줄겠죠. 4번은 16분의 1입니다. 이렇게 베팅을 해 나갈수록 모든 확률은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운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어가 3번 이긴 그 다이에 내가 4번째 베팅을 하는 겁니다. 플레이어가 3번을 이겼으니까 3번째는 8분의 1, 4번째 베팅에 들어가는 거니까 16분의 1로 플레이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뱅커에 16분의 15의 확률로 투자를 하게 되죠. 초기에는 첫 번째 베팅은 10불로 최소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불로 16분의 15의 이길 확률이 생기죠. 근데 또 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베팅도 똑같이 반대로 32분의 31, 5번 연속으로 한 줄이,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더블 베팅을 해요. 10불을 투자했으면 그 다음 베팅은 20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판에도 진다면 64분의 63이 되는 거죠. 또 더블 베팅을 합니다. 이렇게 더블 베팅을 해가면서 확률을 높이는 베팅을 해서 저는
마카오나 도박장에 가면 바카라를 하면서 스탠딩 꼭, 그리고 더블 베팅 확률 게임을 하게 되죠. 갈 때마다 한두 시간 만에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딴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오래 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스탠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임판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줄이 나왔는지, 어디가 확률이 높은지 판단하면서 앉아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베팅을 하게 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체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도박 시장에서, 게임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카오나 아니면 라스베가스를 가게 되면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딸 수 있어요. 그러나 VIP 방이나 정키방 같은 곳에서는 탄을 쓰기 때문에 한 줄이 13개, 15개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블 베팅을 하게 되면 무수히 큰 돈이 날아가게 돼요. 10불을 투자했던 돈이 그 다음 판에 20불, 40불, 80불, 160불, 320불, 640불, 1280불.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참여할 때 최악의 상태를 고려하고 베팅을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랑 별반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게임이나 아니면 세력들, 기관들, 공무원들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분할 매수.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더블 매수를 한다. 그리고 확실한 판에만 들어간다. 요 정도 세 가지고 그것만 인식하고 있다면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금이 커지고 시장을 읽는 눈이 좋아지고 심리적으로 강해진다면 그들과 동등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금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합니다. 한 종목에 수십억, 수백억씩 들어갔다가 그들은 또 천천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호가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저도 한 종목을 사고 파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천천히 사서 천천히 빠져나오는 거죠. 세력들이나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핫해질 때 저는 유유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개인들은 열심히 정보력을 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시장에 임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면 시장에서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슈퍼게임이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카오에서 했던 것처럼 스탠딩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최소 베팅을 통해서 차근차근 분할 매수해가는 전술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 말 속에도 중요한 함의들이 있으니 꼭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이기는 법, 시장에서 필패하지 않는 법,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을 몸소 실천해서 경험이 쌓여가고 그게 습득이 되어 자기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언젠간 슈퍼개미가 될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빠이.